네, 안녕하세요. 달센유 필름입니다. 우리 오늘 국어 되게 오랜만에 나가죠.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5단원의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입니다. 5단원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예요. 비교해요. 글을 너무 못 쓰고 있어요. 비교해요고 우리는 3, 4차 시를 진행을 할 거예요. 3, 4차 시를 진행할 거고 교과서는 220쪽부터 225쪽까지예요. 225쪽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구리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기. 내 생각도 모르는데 우리 글쓴이의 생각까지 파악하려면 정말 어렵겠죠. 글쓴이가 글 쓴 까닭을 생각하며 가와 나를 읽어봅시다 라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질문이 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고 뒤에 걸 볼 건데요. 로보세를 도입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소득 재분배 도입 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세금을 부과하자는 까닭은 무엇일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글 두 개가 논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로보세를 도입해야 한다. 또 하나는 로보세 도입을 늦춰야 한다. 딱 제목만 봐도 느낌이 바로바로 오죠. 어떤 얘기를 할지. 글을 볼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문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래야 돼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뭘 먹고 와서 계속 침이 나와. 너무 맛있게 먹었나 봐요. 자, 문단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3개, 4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일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외국에서는 로봇을 소유한 기업이나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 나오죠.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 자, 여기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로보세를 도입하여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해서 첫 번째 문단이 끝나고 주장을 빡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근거를 얘기하겠죠. 근거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근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계경제포럼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첫 번째 근거는 약간 이런 건가 봐요. 일자리를 사람들이 많이 잃으니까 로보세를 도입해서 약간 그들에게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인 것 같죠?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재교육. 왠지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로보세를 도입하면 그 세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진로 상담이나 적성 검사나 기술 교육 등을 할 수 있대요. 또 로보세를 활용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문단을 깔끔하게 요약하면 어떤 거예요? 로보세를 도입해서 직업을 잃은 사람한테 무슨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좋은 점을 만들어주자 이거죠. 세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미래 사회에는 소수의 사람이 로봇으로 소득을 독점할 수 있어요. 근데 로봇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득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돼. 우리가 지금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쓴 거예요. 로봇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법적인 의미에서는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자연인, 사람이죠. 법인은 회사예요. 현행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존재하는 법이란 뜻이에요. 현행법으로는 기계인, 로봇에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17년에 유럽 의회에는 장기적으로 로봇에게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인간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이 뭐냐면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도록 결의를 했어요. 이는 로봇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봇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또 로봇세를 활용하면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득의 재분배. 이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가진 사람이 계속 더 많이 갖게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받아서 로봇을 많이 갖지 않은 사람한테도 혜택을 갈 수 있게 소득의 재분배를 해주자라는 얘기예요. 근거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Not bad.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뭐 약간 주장의 재확인 이 정도가 되겠죠? 최근 과학의 발달에서 로봇의 변화는 눈부십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8년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해서 로봇의 산업 법적 기반을 마련을 했어요.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로봇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주장에 재확인하고 있죠. 로봇세 도입해야 합니다. 빠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글,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글에서 논조, 논지는 되게 명확해요. 로봇세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로봇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사람들이 많은 일자리를 잃을 거니까 재교육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런 재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세를 마련합니다. 두 번째, 부의 재분배가 있어야 돼요. 재분배. 왜냐하면 로봇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를 독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죄송해요. 로봇세를 늦춰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로봇을 소유한 기업이나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란 얘기겠죠. 로봇은 인간이 일거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비용을 로봇세로 보충하려는 것이에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로봇세 도입은 로봇의 산업 발전과 국가 미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로봇세 도입을 반대한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반대하는 거지. 여러분 알겠죠? 바로 왜 반대를 하고 있을까 얘기를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면 로봇은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럴 경우에 인간은 위험하거나 단순한 일, 반복적인 일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할 로봇에게 성급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나오게 되겠죠. 어떤 말이 나와요? 성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로봇 산업이 발전이 더디게 될 것이다. 특히 로봇 개발자는 개발 비용도 드는데 세금까지 드니까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지. 내가 로봇 개발자래요. 개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거 빨리 판매해서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 그리고서 이제 돈을 회수하면 이제 이 개발 비용이 들어오겠지. 근데 갑자기 나라에서 세금을 딱 때려. 로봇세. 그러면 차라리 그냥 개발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 로봇 개발자가 느끼는 마음의 부담은 로봇 개발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과감을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로봇 개발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냥 세금 내지 말고 로봇 개발하지 말고 다른 거 만들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로봇세는 이제 발전하려는 로봇 산업에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근거 보겠습니다. 로봇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국가가 동시에 로봇세를 도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서둘러 로봇세를 도입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미래 경쟁력에 뒤처질 수 있어. 우리나라가 먼저 로봇세를 도입을 했는데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이 로봇세를 아직 안 부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 더 발전을 하면 우리나라가 밀릴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도 로봇 기술은 외국의 대기업들이 독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술 없이 로봇을 만들려면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외국에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로봇세를 도입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기술 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개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기르려면 로봇 기술을 먼저 개발을 해야지 세금을 먼저 때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때리단 말은 적절하지 않아요. 세금을 먼저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할 거예요. 지금은 로봇 산업 발전에 투자해야 할 때예요. 세금을 매길 때가 아니라는 거야. 특히 로봇 개발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개발해야죠. 그래야 우리나라 재산을 지키고 로봇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따라서 그래서 주장의 재확인 나오죠.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이 로봇 사업을 기를 수 있도록 로봇의 도입을 늦춰야 돼요. 이렇게 빵빵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장에서 글가에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봅시다.
글쓴이가 로봇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무엇을 정했어요? 당연히 제목이겠죠. 제목을 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로봇셀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도입은 이제 로봇셀을 도입하자는 얘기고,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소득의 재분배라는 말을 쓴 까닭은 무엇인가? 글쓴이의 생각이 낱말이나 문장 같은 무엇? 표현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지.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사용했구나. 당연하지.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 이런 말을 하니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목과 글에서 사용한 표현을 보면 글쓴이의 생각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까닭은 무엇일까? 선생님 얘기했죠. 재교육, 그 다음에 소득의 재분배라고 얘기했어요. 글을 자신이 읽고 뭘 해야 돼? 내용을 알아야지. 내용 파악을 해야 돼요. 내용 파악. 이 글 같은 경우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세금을 부과하자. 첫 번째 근거 뭐였어요? 일자리 잃은 사람한테 재교육해. 두 번째 근거 뭐였어요? 소득의 재분배해야 돼. 그러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글쓴이는 자신의 글을 누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우리 같은 학생이나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인 따위를 뭐라고 생각했어? 글을 읽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예상 독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다가 예상 독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뭐예요? 의도죠.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 얘기할 수 있고요. 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세금 부과합시다. 왜 부과해요? 첫 번째, 직장을 잃은 사람한테 재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너무 우리나라는 로봇 가진 사람만 더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겠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소득의 재분배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 꼭 나와야 되겠죠. 그러므로 소득의 재분배를 하면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키보드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로봇셀을 걷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일자리를 새로 구할 수 있겠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뭐예요? 소득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되겠죠.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굉장히 명확합니다. 짜잔. 자,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모든 친구들과 더 생각해 봅시다. 글에 포함된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당연히 더 들어있겠고, 생긴 문장이나 문단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글,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조금 더 말이 어렵겠죠. 빈칸이 크네요. 그렇죠? 글쓴이가 로봇의 도입을 늦춰야 한다라고 정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근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거 있었냐면, 우리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려면 자, 로봇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기술 개발에 집중할 때다. 지금은 이제 기술 개발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선생님이 다시 어느 걸로 해줄까? 이거. 성급하게 부과하면 로봇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할 거고, 그리고 지금은 로봇 기술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때지 세금을 부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어떻게 쓰면 좋을까? 두 가지 정도로 쓸 텐데, 왜 로봇의 도입을 늦춰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 첫 번째, 지금은 로봇 산업 발전을 어떻게 한다? 세금이 더디게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려면 지금은 로봇 산업 개발에 집중할 때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낱말이나 문장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려고 쓴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엔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어떤 문장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짜잔, 여기 한번 보면 되겠죠? 선생님 다른 색깔 한번 잡을게요. 파란색? 이색? 오케이. 비용을 부정적인 영향 뭐 이런 말 있잖아. 부정적인 영향 좀 두꺼운 걸로 해볼까? 부정적인 영향 또 뭐 더디게 할 것이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부담 이런 말들 또 방해가 된다 이런 말 딱 봐도 느낌이 바로바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뒤처지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고 뭐 막대한 특허 사용료 뭐 이런 말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 딱 봐도 되게 뭔가 그 세금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여기다가 뭐 아까 뭐 있던 거 부담 또 뭐 걸림돌 이런 말 막대한 특허 사용료 이런 말들이 이제 그쵸 이런 게 있겠죠. 자, 로봇의 도입이 로봇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 뭐 로봇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로봇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로봇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란 얘기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문장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 얘기 딱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넣었어. 자, 로봇 개발자가 마음에 뭘 느꼈어? 마음에 부담을 느꼈어. 부담을 느껴서 혁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또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때문이야. 어떤 또 질문할 수 있을까? 뭐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건데 어떤 내용 쓸 수 있을까요? 또 글의 내용 중에 여기 이런 얘기 있는데요. 우리의 기술 없이 로봇을 만들려면 왜 특허 사용료가 많이 드는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로봇 기술이 다 대기업에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외국의 대기업이. 선생님은 이런 얘기 한번 써볼게요. 로봇 기술을 아니야. 로봇 기술 뭐라고 쓰면 될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기술 없이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까? 이런 문장 하면 당연히 뭐라 그래? 대부분의 로봇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어? 외국의 대기업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글쓴이는 자신의 글을 누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뭐 아까 그 위에 거랑 똑같이 뭐 우리 같은 학생이나 뭐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업인 따위를 예상 독자로 생각했을 거야.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가한 방법의 예. 사진이나 그림 살피기. 그림이 들어갔나? 선생님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림을 못 봤나 보네. 그림이 있었어. 그림이 있는데 약간 로봇하고 사람하고 공존해야 한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림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려고 넣은 거지 뭐 그냥 넣겠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 쓰면 된다. 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넣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글쓴이가 이 글을 쓰는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당연히 네.
에게라고 나온 거 보니까 누구 사람인가 봐. 어떤 사람에게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봇의 도입을 반대하니까 로봇의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겠지. 그치? 로봇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하려고 이 글을 썼을 거야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뭐라 그랬어요? 그 글 나는 뭐냐면 뭐 로봇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지금은 뭐라 그랬어? 지금은 로봇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잖아. 저 한번 글 써보겠습니다. 로봇셀을 도입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뭐 혁신적인 생각을 방해하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로봇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왜 걸림돌이 돼요? 혁신적인 사고를 안 하고 사람들이 망설인다니까. 세금이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어때? 로봇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이므로 어떻게 해야 돼? 띠므로 로봇의 도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 이런 말 써야 되겠죠. 그쵸?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제목,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을 살펴본다. 그리고 또 뭐 글 내용과 관련해서 글쓴이가 예상하는 독자, 그리고 또 의도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리고 그동안 또 뭐가 있을까? 표현 같은 것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가, 긍정적인 표현을 생각했는가, 뭐 이렇게 하고, 아까 보면 뭐 예상 독자 뭐 한다고 했고, 또 의도와 목적도 얘기를 했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됐는데요, 조금 앞으로는 국어도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